제가 제주 드림타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투자한 지 그 10년 사이 8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어떤 보시면은 이것을 롯데관광개발 토지 10년 사이 8배 가까이 오르면서 건물가액 1조 2천원에 대해서 이렇게. 근데 그 주변에 뭐 드림타워 하나만 올랐겠습니까? 드림타워 하나만 이렇게 땅값이 올랐겠습니까? 주변에 다 오른 거죠. 이런 부분은 10년 사이 그 8배 가까이 상승했고, 공시지가도 제주도 공시가도 많이 올랐는데 조금 좀 주춤한 게 있습니다만은, 아파트 가격도 보면은 제주도가 무슨 아파트 가격이 낮다고 전혀 낮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제주 교차로 부동산에 나오는 그 현 가격을 얘기를 하면, 여기서 보시면 125 38평이 10억입니다. 노용 2편한 세상이고 5월 31일자 매물이요. 제주 교차로 부동산입니다. 여기 가격이 다 나와 있거든요. 5월 23일 날 노용 2편한 세상 49평이 14억 3천입니다. 결코 낮지 않아요. 예전에 2021년도에 팍 뛰었고요. 그 다음부터 정점을 치고 내려왔으나 다시 최근 들어서 언론에 발표하고는 좀 반대로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외국인 인구수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36평이 8억 9천입니다. 노용 중공클래스. 이도 여기 제주도에서는 하나가 제일 알아주는 것 같은데 브랜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채는 약간 싸고요. 다른 채도, 그 다음에 노형 중흥 클래스가 그나마 조금 중간대 가격을 유지하고 36평이 9억 있고, 이렇게 36평 이렇게 있고, 여기 단지별로 약간 동별로 틀린 것 같은데, 노형 2편한 세상이 여기서 38평이 9억 7천, 이거는 이것을 45평이 10억 2천. 하나 브랜드는 좀 더 이것보다 더 단가가 매덕 셉니다. 요새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아파트가 뭐 이렇게 대폭적으로 오르느냐, 서울 지방에도 미분양이 많고 그래서 알 수가 없고요.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강남 아파트는 제가 약간 꼭지를 정점을 찍었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여기도 보면 요새 지금 이게 제주 교차로에 나오는 하나 물건이 싹 사라졌네요. 하나 물건은 32평인데 보시면 새로 어저께 올라온 것 같은 하나 꿈의 그린 32평이 10억 5천입니다. 다른 데보다 매덕 비싸고요. 이런 부분, 하나도 이렇게 동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38평이 11억 7천입니다. 다른 데보다 약간 매덕 비쌉니다. 여기가 선호하는 아파트인가 봐요. 저희도 제주도에 살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단가가 싸다고 생각하는 것은 되게 이상합니다. 하나 꿈의 그린에서 44평이 14억 5천입니다. 지금 단가가 많이 뛰었다라는 것은 몇천씩 다 뛰고 있습니다. 근데 제주도 부동산이 곧 죽을 것처럼 하는 건 되게 어이없는 일이고요. 제주 교차로에 이렇게 매물이 나왔을 때 몇천만 원씩 다 높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서 매매가가 형성되고 있어요. 이것을 보시면 34평이 9억 6천, 노형 2차 아이파크. 이게 뉴니까 어제 올려놨나 본데, 며칠 사이에 올려놓은 것 같은데요. 아마 꿈의 그린이 108평 32평이 15억 5천이고요. 그래서 노형 중흥 클래스는 36평이 9억 6천입니다. 36평인데 오히려 더 싸죠. 노형 중흥 클래스가 약간 단가가 적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가격이 싸지 않아요. 제주도가 당장 망할 것처럼 한다는 게 너무 어이없고요. 노영동 같은데 상가주택이 나와도 드림타워 인근에는 골목 상권이 형성이 안 됐어요. 상권이 뭐 식당이 많다고 이것도 안 됐는데도 뒤편이 5천, 상가 건물 가격까지 해서 5천이고요. 메인 상권에는 8천입니다. 저희는 이제 정한 오피스텔, 거기서부터 드림타워 같은 대로변, 노연로라고 해서 대로변이 있어요. 이마트하고 같은 데를 총총총 걸어오면 300m가 있는데 거기에 유치하고 걸어서 300m입니다.
대로변에 위치하고 양옆으로도 다 큰 오피스 빌딩이 있고 옆에 호텔 하나 있고 저쪽으로 이렇게 골목으로 하나 딱 들어가면 정원 오피스들에게 코너 있고요. 그쪽으로 골목 식당이 쭈르르 있습니다. 15m에서 18m 도로인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얼마인지 이렇게 수백 미터의 식당이 쭉 있고 오른쪽으로도 식당이 쭉 있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노영동의 먹자골목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곳인데요. 거기 있는 어떤 아파트 주민들이나 주민들 그다음에 오피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식사하는 곳입니다. 물건 자체가 아예 안 나와요. 거기서 뒤편에 최근에도 상권이 형성되자 골목시장이 아닌 곳이 평당 건물가에서 5천에 팔렸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한 8천 정도는 가리라고 해요. 최근에 왜 그러냐면 여기 고도 제한했던 것을 풀어서 고도 완화를 시켰는데 제가 정한 오피스텔 지하 3층 이렇게 위로 12층 총 15층 건물인데 오피스텔로 돼 있으나 저희 3층은 그냥 오피스로 돼 있고요. 3층에 저희가 343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상속으로 받았는데 가족끼리 그래서 이제 팔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번호는 여기 위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와 있어요. 유튜브에 전화번호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쪽 골목식당 라인이 평당 8천 정도 하고 그러니까 건물가까지 포함해서 8천 골목에 도로변에 있는 식당 건물들이 그 정도 선에 형성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세요. 그 다음에 3층에 저희가 34년 된 구축인데 그것을 빌딩 어떤 비즈니스 호텔 만들거나 그 뒤편에도 큰 건물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매입을 해서 비즈니스 호텔을 크게 지을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노영동은 2022년 기준으로 언론 발표 6,665억 원의 카드를 긁었던 곳입니다. 식당 매출이 굉장히 많고요. 주변에 또 좀만 가면 면세점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데를 말씀을 드립니다. 드림타워 땅값이 10년 사이 8배 뛰었는데 여기 한 평당 감정평가 이게 8천 몇 년 전에 8천 몇백만 원인데 지금은 1억이 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물가에까지 포함하면 3억이 넘고요. 그 옆에 이마트 건물도 한 1억 몇천 대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대로변에 이렇게 있는데 300m 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저희는 더구나 안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렇게 식당과 골목, 먹자 골목이 주르르 있고요. 대로변에 똑같은 대로변에 뭐 이렇게 드림타워나 이마트 똑같은 대로변에 이렇게 같이 있는 곳인데 빌딩을 지을 수 있는 제가 어떻게 제주도청에 도시계획과에 알아본 결과 3월달부터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상향 지구 단위로 상향할 수 있도록 40%를 더 지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34년 된 구축이라서 건축 진단을 통해서 다시 지을 수 있어요. 그 주변에는 그렇게까지 오래된 데가 없고요. 그래서 대로변을 접하고 있는 그래서 층수를 한 20층까지도 높이 지을 수 있겠는데 저희가 지분으로 얘기를 하자면 전체 건축 그 대지 지분의 11.3% 주식회사라고 그러면 그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30년 동안 이렇게 점유한 어떤 땅들이 열몇 평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차장 운영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피스텔이 10평짜리라고 그러면 보통 등기분상 한 평 반 아니면 최대 많아도 2평인데요. 이것을 주식회사로 그러면 전체 대지 지분의 0.002% 또는 2평이라 그러면 0.003%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것은 오피스텔이 아니라 오피스 3층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매입을 전체를 외국 업체가 매입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처럼 이렇게 구축이 된 데가 없어요. 구축이 되니까 건물 감가상각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구축을 매입하는 것이 주변에 그러니까 그 대로변에는 오피스 그나마 우리보다는 다 신축입니다. 그래서 땅 지을 때가 그렇게 마땅치가 않은데요. 이것을 매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국에서 외국 업체가 여기다가 지어줘도 비즈니스 호텔로 괜찮지 않을까. 땅 그 먹자골목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도 다 사들여서 여기 상가주택을 상가를 형성해서 여기 상가 이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사람이 연간 관광객이 제주도가 1350만 정도 밖으로 올해도 벌써 그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570만 이상 들어왔고요.
외국인 관광객이 특이하게 올해 74만 정도, 오늘 이렇게 6월 3일까지 해서 그 정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재작년에는 8만 6천 명, 코로나로 발이 끊겼죠.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작년에는 70만 들어오던 것이 벌써 이렇게 상반기에 74만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주도는 입도객을 보면 되거든요. 제주도에서 발표하는 입도객, 섬에 얼마나 들어왔는가. 그래서 내국인 관광객은 좀 줄었는데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들어와서 전체 관광객 수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예상 기원 1380만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정확한 모르죠. 그래서 중국인들이 작년에 290억 원을 투자를 영주권 얻기 위해서 관광단지 내 어떤 타운이나 그것은 물건 이렇게 부동산을 사면 영주권 주는 제도로 인해 290억 원이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샀고요. 중국인들이 예전에 제주도 아파트를 상승시켜 놓은 곳이 있기 때문에 또 알 수 없어요. 이 부분에 제주도 아파트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을 외국인, 중국인, 외국인 이런 노영 오거리 같은데 정부 계획을 따라서 금융기관이 노영 오거리로 모여들고 있고요. 모였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제 관광객들 통장 이렇게 개설,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본에서 만약에 K팝 같은 건 한국에 제주도에서 좀 해가지고 일본에서 여기다가 싼 엔화가 이렇게 원화로 들어왔을 때 그걸 기업 대출로 연결할 수 있어요. 카이스트 같은데 어떤 초중고를 같이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국내 카이스트로 다 영어로 교육하고 카이스트로 진학을 해가지고 외국의 유명 석학들을 불러서 하면 되고, 이제는 국내 기업에 취직을 하든지 아니면 고등학교는 여기서 중등학교까지 나오고 고등학교는 국제 외국어 학교를 가서 여기서 미국 대학에 진출하든지 두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취업 국내에서 취업하려면 카이스트에 대해서 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수많은 스타트업 기업이 같이 연구단지나 스타트업 기업들이 존재할 수 있다. 또는 삼성이나 SK나 기타 다른 데서도 스타트업을 진출시켜서 여기다가 실리콘밸리처럼 단지를 만들어주면 여기다 기업 대출, 그리고 이제 일본 엔화 같은 것이 싸게 제주도에 들어오면 여기서 싸게 대출, 육지보다 싸게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합시다. 이론적으로. 그러면 국내 본토에 있는 기업들, 다른 나라에 있는 것도 여기서 들어와서 빌려갈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금융도시로서 정부의 계획이 성공하게 되고요. 국제 외국어 대학이 아니죠. 유치원, 초중고 현재 있는 것을 대학교까지 확대를 해서 해주면 참 좋겠고요. 외국에 가지 않아도 여기서 3만 명 유학 가던 것이 지금 8,900명으로 줄어들어서 제주도에서 그 교육을 흡수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여기서 나온 애들이 미국의 명문고라든지 명문대학을 가는 진학률이 90몇 %를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한국의 어떤 대치동에서 교육받아 영어가 제대로 본토만큼 나오겠습니까? 특별한 사람 외에는 거의 대부분 그러겠죠. 그런 사람들이 해외 유학을 가도 영어라든지 여러 가지 면서 거기는 이제 아무리 우리가 명문고를 나왔더라도 그쪽에는 두보잡이죠. 듣도 보지도 못한. 그래서 새로 거기를 시험 치러서 들어가는데 과연 가능하겠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거기 학교를 다니거든요. 일찍 유학을 가는데 기력이 아빠. 그래서 이거를 제주도에서 어차피 미국 대학에만 진출해서 미국 가서 이렇게 미국 기업에 취직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이라면 이쪽이 제주국제학교가 훨씬 낫다라는 거죠. 제주국제학교 4개 생겼는데 최근에 하나 더 허락을 받아서 2026년도에 개교하고요. 카이스트도 저기 제주도하고 서로 협약을 맺었는데 지금 공사 착공이 이제 정부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000몇 년도에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규모로 할지도. 저는 이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초중고도 같이 만들어라 카이스트. 그래서 연구단지도 같이 만들고 연구소도 만들고 이러면 실리콘밸리처럼 조성하면 거기서 첨단 산업, 거기서 이제 대박 나는 기업이 하나 나오면 큰 회사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나오면 이렇게 희망이 생기는 거죠. 한국의 방향일 수도 있어요. 예, 강남 대치동에다가 교육이 이렇게 지금 저출산 고령화 또는 학령 인구가 줄어들어서 올해부터 막 줄어듭니다.
대폭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학령 인구를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주도 아파트가 당장 망한 것 같은, 참 어이없고요.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고 어떤 데는 서울보다도 더 비쌉니다. 노영동 같은 거는 제주도의 명동이라서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근거 없는 사실을 그렇게 해서 제가 일부러 제주 교차로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학령 인구 환수는 여기 상당히 문제가 좀 큰데요. 보여드릴게요. 학령 인구가 한국교육개발원의 2006 학생수 계획을 따라서 올해니까 여기가 2024년 2월 18일자도 쓰고요. 513만 1200명에서 2026년도에 483만으로 줄어듭니다. 근 30만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5년 만에 전체 학생 수가 85만 6196명이나 감소했다. 이것이 학령 인구 감소는 대치동의 전세 수요를 깨뜨릴 거고요. 제주도가 교육을 갖다 흡수하게 되면 영어 뭐 똑같은 데 나와서 영어로 그냥 다 샬라샬라 하는데 하고 미국 대학에 진출해야 된다고 대치동을 통해서 수능 보고 자고자 하는 사람 서울대 나와도 취직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연세고려대 나와도. 그렇기 때문에 수능 중심의 이런 학습이 이제는 사라져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돈도 많이 들죠. 학원비 다니려면. 학원비. 예상 학령 인구가 2027년 465만, 2029년에 427만이니까 현재보다 거의 100만 명 가까이 줄어버려. 513만이잖아 올해. 2029년도에는 427만이면 거의 그렇죠. 한 80만 명에서 90만 명 이상 줄어드는 이런 거기 때문에 앞으로 대치동에도 전세 수요가 상당히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 1학년 취약 하동수가 30만 명으로 떨어진다는데 일단은 내년에 31만 9,935명에서 2026년 29만, 그 다음에 2029년 24만까지 줄어듭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이 자녀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파트 수요에 대해서도 어떤 청년 1인 가구 늘고 청년층들도 수입이 뒷받침이 되질 않아서 좋은 일자리가 부족해요. 그래서 한국은 새로운 스타트업과 실리콘밸리를 출발시켜야 되는데요. 그를 통해서 기존에 했던 재벌 체제에서 스타트업 체제로 바꿔줘야 됩니다. 재벌이 한계가 있으니까 재벌들도 많이 스타트업을 진출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뭐 제주도에 할 수도 있고 어디에도 할 수 있으나 같이 모여서 실리콘밸리처럼 삼성이나 SK나 현대기아차나 이렇게 진출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이 전체 고등학교가 이렇게 대학교도 많이 폐지되고 있고요. 대학교도 많이 폐지되고 있어서 상권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초등학교 지원 아동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 그래서 학생 수뿐만 아니라 선생님도 이런 결과로 인해서 대치동이 만약에 무너졌을 때 전세가 뒷받침이 되지 않을 때 무너지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포동과 또는 구령마을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칫한 배드타운이 될 수 있다고. 대치동이 깨지면 대치, 도곡, 개포 이것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강남아파트 매물이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강남 아파트가 지금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 찾지를 못하겠는데 다음 동영상에서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접대에 좀 다른 동영상에서 이것을 했는데요. 강남 아파트 매물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강남 아파트가 정점을 찍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떤 파락군 수요, 강남 파락군 수요가 이제 제주도가 이게 교육일 대체를 하게 되면 좀 유학도 3만 명 가던 것이 8,900명만 가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제주도 이제 스타트업까지도 막 생기고 카이스트까지 생기면 교육 쪽은 그쪽으로 완전히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데없는 사교육비 많이 들이기보다 제주도 가서 하는 게 어떤, 제주도 이제 그때 필요한 건 안전이죠. 학생들의 안전,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요. 제주도의 명동은 주요 노영동인데, 거기서 이렇게 관광객들이 카드 매출이 6,665억 원입니다. 현금은 또 틀리고요. 또 따로 있고, 그래서 일본인과 중국인 관광객이 한때 140만 명 들어왔던 곳이고요. 노영동은 인구수가 많이 이렇게 살고요. 제주도 최대 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중에서도 골목 식당, 이게 먹자 골목에 위치해 있어서 그 상권 중에서는 식당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런 부분에 쭉 이렇게 노현로 대로, 드림타워 같은 대로변을 갖고 있고 300m 걸어서 총총총 오면 거기는 3억 몇천 또는 이마트는 1억 몇천인데 이쪽은 얼마일까요? 이 정도 1,000만 원일까요? 저게 녹지가 1,000만 원입니다. 녹지가 되게 자연 녹지가 1,000만 원이에요. 이게 대로변입니다. 이쪽 골목 라인은 다 8천입니다. 건물 다 이렇게 매매가가 건물가 포함해서 단가까지 그렇게 형성해요. 매물도 안 나와요. 정석 많이 찰 테니까 관광객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식도락 무시할 수 없어요. 저희 이제 정한홈피스 들어오면 관광 어떤 비즈니스 호텔을 만들어서 거기서 식도락하고 차 타고 렌터카 타고 제주도 곳곳을 여행하는 것은 어떤가 하고 생각합니다. 제 전체 카드 매출에 있어서 6,665억 원, 2022년 기준으로 해서 매출 중에서 식당 매출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변에 면세점도 있고요. 아파트 매물이 지금 그 강남 아파트 쪽에 매물이 지금 상당 부분 늘어났는데 그 자료를 찾을 수가 없네요. 서울 아파트 매물이 4개월 만에 8만 건을 넘었는데 대부분 강남에서 나옵니다. 강남에 정점을 찍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아파트 매물이 8만 건을 넘었은 것은 지난해 11월 3일 이후에 처음이고, 매물이 가장 높은 것은 강동구, 그 다음에 성북구, 동대문구 순인데, 매물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2만 185건의 강남구, 서초구 1만 2334건, 송파구 1만 15,018건입니다. 그래서 강남 3구, 강남, 송파, 서초 3구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강동구에서도 매물이 7,871. 전부 다 강남 쪽에, 강동도 강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 그쪽 주택 여러 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 건가, 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매물이, 서울 매출이 지금 매물이 거의 여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데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강북과 강남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파트가 압구정이 45평 정도 하면 58억 이러거든요. 60몇 억짜리도 있고요. 근데 그 건너서 금호동 옥수 같은 데도 10몇 억 정도, 물론 이렇게 틀리겠습니다만, 이게 남산타운이 있어요. 이게 남산 옆에 있는, 거기도 5,000세대거든요. 근데 동호대교에서 들어오기도 좋고, 또 거기서 한남대교로 가거나 반포대교로 터널을 통해서 이렇게 반포대교로 가거나, 또 반포대교를 뭐 더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강대교도 갈 수 있고요.
그래서 반포대교나 아니면 한강대교 이런 것을 통해서도 저기 여의도에 접근하거나 이게 되게 쉬워요. 그다음에 거기서 여의도에서 서강대교로 넘어가 가지고 서강대에서 저기 홍대 뒷골목이 있어요. 그쪽으로 쭉 가다 보면 이렇게 홍대 정문이 홍대에 나오고 밑에 청기아 예식장으로 가서 그쪽으로 일산 들어가도 되거든요. 이게 접근이 되게 쉬워요. 방송국 같은데 할 때도. 저는 예전에 그렇게 갔었어요. 길이 워낙에 막히다 보니까 되게 빨라요. 거기서 이제 접근해서 여의도에서 영등포, 여의도에서 뭐 이렇게 뭡니까? 무슨 대교죠 거기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거기서 그 여의도로 가가지고 영등포로 가는 고가다리 이렇게 거쳐가지고 바로 이렇게 목동 쪽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해도 되고, 양화대교로 들어가면 좀 멀죠.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교통이 되게 좋아요. 제가 남산타운에 살고 있는 건 아니고요. 강북과 어떤 강남의 차이를 비교하기, 남산타운이 얼마인지 아세요? 10m 밖에 안 합니다. 남산타운 45평 가격.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강북과 강남의 차이가 너무 갭이 큰데, 아무리 립지라 그래도 제가 얘기해서 압구정 아파트는 한남대교만 건너면 다 압구정 아파트거나 동호대교 건너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가 그렇게까지 가격 차이가 나네요. 이해가 안 가죠. 이렇게 가격 차이가 너무 나는데 금방 가요. 금방 가는데 저는 납득이 조금 안 가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0매덕이에요. 남산타운 아파트가 10매덕인데 보면은 보여드릴게요. 하여튼 10m 밖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강북과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강북과 어떤 강남의 차이가 너무 갭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강남 아파트가 입지가 좋아서 요새 다 물건 다 갖다 주죠. 이게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이런 데서도 다 집으로 갖다 주기 때문에 생활 편리에는 절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딱히 그 압구정 아파트 주변에 편의시설이 좋거나 현대 백화점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도 그냥 딱 건너면 갈 수 있고요. 시내 쪽에는 곧바로 롯데 본점을 갈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딱히 신세계 본점이라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그게 문제가 그렇게까지 갭 차이가 큰가, 저는 납득이 조금 안 가는데, 대치동 이래 서로 간의 커뮤니티 때문에 그런가 터무니없이 가격이 세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제만의 생각이겠죠. 그래서 114 지금 가격이 지금 좀 올랐는데 이게 좀 안 나오긴 한데 111488 여기 이게 34평이 14
34평이 14억 2천 몇천인가 형성돼 요즘 좀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30일 기준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갭 차이가 너무 커요. 이게 바로 그 다리 하나 차이인데 여기가 교통이 더 편리한데 근데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남 개포동에서 이게 신으로 들어오려면 엄청 그래서 대치가 깨지게 되면 앞으로 대치 이제 교육 수요가 깨지고 지방에서 올라와서 또 전세하던 것이 깨지게 되면은 이게 강남 부동산이 지금 제일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다른 데보다도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개포 들어가거나 구룡마을 들어가는 건 자칫한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세가 뒷받침이 안 되면 학군 수요, 강남 8학군, 명문 8학군 수요가 있었는데 그게 앞으로 제주도 교육도시로 이제 모든 교육의 중심에 가게 됐을 때 이 부분이 강남이 지금 정점을 지났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사실 뭐 큰 차이가 없겠지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저희가 정한 오피스텔 제주도에 갖고 있으니 이것을 전화를 주세요. 여기다가 전체를 오피스텔을 매입을 해서 비즈니스 호텔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전화 주시기를 바랍니다.